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오늘의 시황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922개에서 1066개까지 올랐다가 900개까지 떨어졌다가 1003개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이 상승 종목수로 나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나열한 거고,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 숫자들은 변곡점의 상승 종목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본 시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뭐 많이 화면을 볼 수도 있고, 그래 체크해서 숫자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 종목수 길이, 작성해 놓은 길이가 길다고 해서 한 파동이 긴 게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파장이 길지 않다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자주 보면은 자주 적혀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괜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념을 하시고, 일단은 이 중간중간에 이 숫자들은 이런 숫자들은 제가 그 변곡점마다 나타낸 수치가 아니니까 지수의 차트를 비교를 해서 그 기준으로서 이 숫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보는 그 시점에 따라서 이 숫자니까 그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흐름은 그냥 맥락만 이해하시라는 측면에서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아침에 상승, 강보합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 900개니까 일단은 우리가 2000개라고 하면은 보통 상승장이, 반등장이 좋으면은 한 그 보합이면 이제 약간 강보합 정도면은 한 1800에서 한 1000개 사이가 좀 강보합 정도 돼요, 보통. 그리고 그 700개 때문에 이제 약보합이고, 제가 봤을 때 물론 그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이 틀리니까. 왜냐면 코스피 지수 종목들이 상승할 수도 있고 코스닥 종목이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코스닥은 종목의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은 코스닥에 영향을 많이 받죠. 코스닥 영향을 많이 받는 숫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스피가 좋은 날이 있고 코스닥이 좋은 날이 있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수를 일정 획일적으로 뭐 1000개면 뭐 좋다, 안 나쁘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코스닥이 좋을 때는 이 1000개가 넘을 수가 있고, 코스피가 좋을 때는 이 922개 갖고도 강보합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총 전체적으로 2000개라 봤을 때, 2000개라고 봤을 때, 1000개가 중간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 코스닥 종목 수가 틀리고 코스피 종목 수가 틀리듯이, 코스닥 시총이 틀리고 코스피 시총이 틀리듯이, 그걸 획일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 말씀드리는 게, 주식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주입식 암기 기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을. 그러면 거기서 혼란이 오고 멘붕 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밴드나 뭐 카톡이나 해서 이렇게 초보분들 보면 한 주기적으로 멘붕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이 큰 변동성을 가져가지거나 할 때 보면 멘붕 때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물론 그런 경우 있죠. 전문가들도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멘붕을 오는 경우가 뭐냐면, 멘붕이 언제 오냐면 자기가 예상하고 생각한 것만은 대로 안 간다는 얘기죠. 왜냐면 확률적으로 대부분 상승할 걸로 봤는데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차트나 어떤 조건이나 모든 상황에 봤을 때. 그럴 때 멘붕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획일적인 부분으로서 주식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단순하게 이런 종목 수 갖고서도 설명을, 뭐 코스피는 어떻고 코스닥은 어떻고 종목 수가 어떻고 왜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잖아요. 지금 여기서 잠깐 5분 동안 설명한 이 얘기를 메모를 하셨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초보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이 많이 금방 얘기한 것 중에서도 핵심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을 공부하시다 보면 멘붕 오실 때가 있어요. 왜 오냐? 획일적인 생각을 가지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식식 완기식으로 하셔서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식은 유연성이 필요하고 여유를 가져야 된다. 유연해야 되고 항상 여백을 두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장은 일단 아침에 올렸다가 이게 상승을 하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온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한 겁니다. 흐름상. 자, 오전장 제가 뉴스를 링크를 못 걸었고 못 봤어요. 오전장 내내 뉴스를 안 봤습니다. 볼 시간도 있었겠지만도 안 봤어요. 뉴스를 안 보고도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무조건 뉴스만 얘기한다고 해서 뉴스 매매만 하시는 줄 아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사실 저는 타이밍을 잡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고 보면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기술적 부분을 의존을 많이 하죠. 왜냐면 경험상의 그 기술적인 부분에 제가 타이밍 잡는 부분을 거기에 함축적으로 축적돼서 그 포인트를 넣어놓기 때문에, 맥점을 잡아놓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봐요. 왜냐면 경험이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해놓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무조건 다 맹신하냐? 아니에요. 그것도 이 뉴스나 시장 시황이나 수급 현황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 보고 하죠. 그렇지만 이 뉴스나 이런 부분들은 재료이고 소스란 말이에요. 그날의 소스, 당일에. 그렇지만 당일에 그 소스가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후에 될 수도 있고 선 반영될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기도 하고 장 시황이 바뀌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기술적이 다 중요하다? 아니다. 뉴스가 중요하다? 재료가 중요하다? 아니다. 수급이 중요하다? 수급이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수급이 붙더라도 어떤 수급이냐에 틀린 거예요. 받아먹는 수급이냐, 밀어붙이는 수급이냐, 아니면 헛손질 수급이냐, 장난 수급이냐, 뭐 기타 등등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다 100%가 아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를 막 매수하는데 하락하는 애들 본 적 있죠. 그래도 왜 매수하는데, 양쪽이 기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만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매수하는데 하락을 해, 종목은.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100%가 아니란 얘기예요. 뭐든지 주식은 위에 설명했듯이. 자, 아침 시장에는 주말에 그 주말 뉴스 제가 주간 전략에 올렸었죠. 그 섹터들이 상승을 했어요. 황교안하고 미세먼지가. 그리고 이제 상승 섹터, 이제 농협 관련 섹터들 하고 사료 섹터가 상승을 했어요. 황교안, 황천제지, 인터엠이 제일 먼저 움직였고 9일 신동이 나중에 좀 이따 움직였습니다. 저는 매매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미세먼지 섹터는 아침에 갭을 띄운 상태에다가 그냥 도로 밀려버렸어요. 그렇지만 관종을 계속 하시라. 왜? 한중 환경회의가 있어요. 다음 주엔가 언젠가 모르겠는데 한중 환경회의가 곧 있으니까 관종은 하세요. 왜냐면 그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관종은 하시라. 그리고 일단은 오늘 이번 주말하고 오늘도 하루 종일 그랬잖아요. 이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영향이 뭐냐면 일단은 입지를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은 안 해봤어요. 수급 확인을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쨌든 근데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관종은 하시라. 관종했다가 안 올라가면 매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자, 양수급 업종은 코스피에만 있었어요. 아침에는 오전장에 화학업, 유통업. 화학업, 유통은 그 양수급이 장 마감 때까지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제가 왜 장 마감 때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왜 해야 하냐면은, 아침에는 이렇게 수급 붙었다가 나중에는 아닐 때 경우가 많아요. 장중에 변화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근데 유지를 했습니다. 마감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 붙었다는 얘기,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수급이 붙었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은 그냥 가볍게 듣지만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 이해를 하시고 가볍게 들으시라. 의미를 모르고 가볍게 들으면 안 되고, 일단 반등 시점은 이제 오후로 보고 아점 먹기 하고 이제 놀았죠. 저는. 그러니까 아침 점심 겸 밥을 먹고 반등은 오후쯤에는 하겠네 하고 이제 마른 거예요. 반등도 오후에 바로 한 게 아니에요. 막판에 했지,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봤죠. 그 북미 회담 2차 뭐 텔레비 보니까 2월 중순에 주말엔 2월 중순 얘기했잖아요. 이해찬도 그러고 미국인가 어디서도 일본도 그런 뉴스 내보내고 2월 중순 뉴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은 2월 말이나 3월 초로 다시 뉴스가 나왔어요. 그죠? 이 얘기 뭐냐면 지연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안 되고 있다. 뭐가? 북미 2차 회담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일단 지켜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신반의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찝찝한 거예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거지. 응? 그래서 자꾸 제가 찝찝하다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잘 되면 좋죠. 뭐 상관없지. 근데 일단 우리는 악재를 대비를 항상 하셔야 돼요. 호재보다는. 호재는 내가 밥을 먹더라도 덜 먹으면 되잖아. 다 못 먹더라도 호재는. 그렇지만 악재는, 응?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부정적인 언급을 많이 해요. 긍정적인 부분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기를 잘 안 해요. 초보도 수익 나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시사적인 부분이든 정치적인 부분이든 주식적인 부분이든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쪽 경향이 좀 많아요. 왜냐면 긍정적인 얘기는 주위에서 많이 해주잖아. 좋은 얘기는. 근데 부정적인 얘기거나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잘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야. 굳이 내가 비싼 밥 먹고 쌀밥 먹고 왜 헛소리 해? 무슨 욕 먹고 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근데 그런 부분이 싫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거나 제 시황을 보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냥 뭐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라 오해는 하지 마시고. 문통이 거리둬야 할 인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요런 얘기도 이제 또 오해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제가 왜 문통이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사욕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들, 김진표, 송영길 전했죠. 그래갖고 많이 그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왜냐면 문통이 이제, 이 문통의 정부가 잘 하려면, 왜냐면 선의적인 예, 그 의도는 순수했잖아요. 그래 노통같이 의도는 순수했으면 그 순수한 의도가 그 정권 마무리까지 순수함으로 끝나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욕이나 물들어서 나쁘게 되지 않게. 그렇다고 또 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뭐 그렇다는 거 아닌데, 이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낌이, 방송을 보거나 텔레비를 봤을 때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오해는 마시고, 나름대로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 사고가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의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후에도 그렇고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밑에서 물밑 작업을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들도 뒤에서 물밑 작업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들도. 근데 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왜 시켜줬는지 알아요? 문희상을 왜 시켜줬는지 알아요? 물러나기로, 조용히 물러나기로 약속한 사람인데, 중간중간 얘도 국회의장 하면서 중간중간 헛소리 했잖아요. 그래서 욕 먹었잖아 많이. 문희상도 그런단 말이에요. 문희상도.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러고 좋게 정계 은퇴하는 걸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개혁이나 그런 걸 못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짐작이지만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원래 정치인들끼리 했던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을 하고 그만두는 걸로, 은퇴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회의장, 부의장 뭐 그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이제 버티는 사람, 부의장 정도는 안 하고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죠. 있긴 있지만, 부의장 갖고는 뭐 그러니까. 자, 이재용이 친정부로, 그러니까 반정부 개념이 강했는데, 예? 친정부 활동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는 느껴진다 이거죠. 예, 정부, 지금 현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친하게 지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 삼성이 투자하지 않고 이재용이가 현금 쌓아놨잖아요. 응? 근데 M&A를 해외 쪽에서만 한다고, M&A를.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 양다리 위치예요.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자금을 빼내는 거예요. 투자금을 해외로 다 나가잖아, 지금. 삼성 투자금이 이재용이 자꾸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 국내에 들어와요? 밖으로 나가잖아,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제가 보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M&A를 해도 국내 기업들 안 하잖아. 배터리든 전기차든 자동차든 뭐, 어? 무슨 기업이든 해외 기업만 손을 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혼자의 생각이니까, 어?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만 하시고, 신뢰성 있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저는 신뢰성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결국 삼성은 솔직히 얘기해서 국산품 애용운동으로부터 해서 시작해서 커온 회사잖아요. 국내에서 정부 지원금 받고 뭐 해서. 그래서 삼성그룹 최초에 이병철이는 사업보고 다 대문짝만하게 적었단 말이에요. 사회환원을 하겠다고 하고, 이병철이는. 이게 없어졌어요. 인재제일도 없어지고, 인재육성, 인재제일 뭐 그런 것도 없어지고. 보통 회사 입사를 하면 이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인재는 먹튀, 이익단체일 뿐이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누가? 삼성이 이제. 삼성은 이제 한국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 돈 다 빠져나가봐요. 나중에 이제 이런 식 저런 식 하면서 다 빠져.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왜 그 지주회사를 뒀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넥슨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어? 사업복에 사회 환원을 준 기업인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 굳이 이 사람들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느껴진다라는 개인적인 얘기니까, 헛소리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러자 오후장 뉴스를 이제, 오후장의 뉴스를 보니까 폐기물 화재 또 났잖아요. 그죠? 오늘 화재가 호텔 천안인가 어디 호텔에서 화재 났었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폐기물 업체들은 화재가 난다. 주기적으로 난다. 왜 나냐? 제가 제가 예전에 언급했잖아요. 희한하게 폐기물 업체들은 화재가 꼭 나요. 주기적으로. 그죠? 어느 지역을 떠나서. 희한하죠? 그리고 원유 생산량 세계 최대. 이거는 뭐 다 예견된 얘기고, 미국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이제 미국한테는 쉽게 얘기하면 달러 파워가 있듯이 원유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계에 뭐 막강한, 어? 권력을 다 들고 있는 거지, 미국이. 원유를 컨트롤하지, 달러 컨트롤하지, 지금도 하고 있지만도, 통화 컨트롤하지, 에너지도 컨트롤하지, 어? 무역 다 컨트롤하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게 나중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얘기하려면 또 그것도 헛소리가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자, 요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라고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 이제 보니까, 오후장입니다. 오후장 시황에 보니까 기관이 양지수를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오후장에.
근데 막판에 장 마감에 지금 장 마감 시황입니다. 요거 장 마감 이야기인데 막판에 코스피에서 외인하고 연기금 매수를 전환했어요. 외인하고 연기금이 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막판에 코스피에서. 근데 기관은 양지수를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요 현상이 금요일 날인가도 있었죠, 그죠? 기관에서는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은 매수를 했다. 금요일 날인가도 막판에 그랬었잖아요, 그죠? 특이사항이니까 그렇다라는 거 인지는 하고 계시란 얘기고요. 양수구 매수 업종이 이제 화학 유통이 계속 장 초반부터 오전장부터 마감까지 유지를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급 양은 작아도 운수 창고하고 전기가스 쪽에 작은 돈이라도 일단은 돈을 들었다. 코스닥은 아예 없었어요. 오전장에는 양수급 업종이 없었는데 방송 서비스에 가 양수급이 들어왔어요. 자금은 얼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수름은 제가 금요일날 그 양지수 모두 단기 추세선을 저항을 이제 타고 올라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응? 그리고 근데 그랬는데 지금 오늘도 이제 거기 찍고서 뭐 금요일날 찍은 거죠. 그리고 월요일날은 음봉을 만들고 밀리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그 코스피는 이제 코스피 박스라고 그랬잖아요. 박스의 중심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단기 추세선 지지 여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위에요. 위에 있어요. 얘보다는. 얘 밑에 얘가 있고. 어? 박스 중심선이 단기 추세선 밑에 있고 그래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자, 차트를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이 사진이 그림이 바뀌었어요. 이제 증권사가 다른 증권사예요. 다른 증권사라서 좀 바뀌었어요. 자, 요게 이제 그래서 제가 선도 다시 껐어요. 자, 요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 지금 오늘이 자, 크게 확대를 해드릴까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이게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이 추세선. 금요일 날 제가 말한 추세선이 금요일 날 제가 말했 다른 증권사가 그 화면에서 얘기했던 거는 어디냐면 이거하고 요선이었어요. 요선. 예, 고동색이라고 한 게 요선이었어요. 이건 중심선으로 보시면 돼요. 중심선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여기 이제 금요일 날에 찍고 응?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 추세선, 이 중심선 추세선을 지키느냐 이게 여기 이 코스피는 이 중심선하고 이 박스 반 그려놨잖아요. 반만 일부러. 그러니까 박스 중간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느냐 그래갖고 타고 이걸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 전체적인 박스의 상단부에 올라탔잖아요. 누가 코스피가 올라탄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밀리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럼 밑에서 논다는 얘기지. 그럼 밀리면 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요 선 따라서 까만 선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한 받쳐주고 요 추세선 따라서 한번 받쳐주고 그런 현상이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제가 그 고동색 선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요거 두 개예요. 제가 일부러 이 추세선 중심선 하나 그려놨어요. 왜냐면 보통 이 중심선을 이탈하는 거고 안 하고 틀리기 때문에. 근데 얘는 박스를 내가 하나만 그려놨잖아요. 얘가 지난번에 여기 우리 저점을 찍었었잖아요. 여기요. 이 저점을 찍은, 이 저점을 찍은 이 부분을 올라타고 나서 이 위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밑에서는 안 놀았어요. 안 내려왔어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애초부터 박스 상단부에서 그래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다운 쪽에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어쨌든 간에 얘도 지금 여기 찍고서 밀렸으니까 이 추세선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지켜보셔야 돼요. 일단은 현재 이 박스를 유지는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자 이건입니다. 일단은 단기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을 했으니까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둘, 이, 여섯 개, 6일인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쳐갖고 올라갈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지, 응? 여기까지 갈지, 그걸 보시는 거니까 이 저점을 어디서 찍을지를 보란 얘기죠. 관종사항이 그거란 얘기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왔다 가면 안 좋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이제 글로서 설명한 거예요. 그냥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써니전자가 눈에 띄더라고요. 써니전자가 그 안철수주잖아요. 안철수. 그 안철수가 움직이려고 하나 어쩌나. 응? 안철수 얘 다른 뉴스가 있고 뭐 재료가 있어서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써니전자가 눈에 띄더라고.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한 2, 3%인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한번 안철수 얘기 뉴스 나오는지 관정을 해보시면 되겠네. 북한 관련주가 오늘도 이제 막판에 이제 오늘도 이제 도배를 했어요. 금요일 날도 도배를 했잖아요. 북한 관련주가. 오늘도 골고루 다 채웠어요. 북한 관련주가. 응? 북미회담, 응? 북미회담 얘기했잖아요. 북미회담. 어디 적어놨나? 북미회담. 응. 북미회담. 북미회담 영향에 의해서 북한주가 금요일 오늘 상수 섹터를 골고루 채웠어요. 꾸준하게 다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차트를 뭐 보나 안 보나 뭐 올라갔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폐기물 이제 그 필리핀 인거에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거 들어오는 거 있고 뭐 폐기물 회사 불나고 뭐 의성에서도 또 불나고 뭐 대전에서도 대전 폐기물 회사에서도 불나고 우성 거기서도 불나고 필리핀에선 폐기물 쳐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영화 섹터도 올라갔고 공작기계도 꼽살이 꼈어요. 그러니까 북한주들이 이제 상승 섹터의 주류를 이뤘는데 폐기물하고 영화 공작기계가 이제 꼽살이 살짝 낀 거예요. 꼽사리를 상단부는 아니고 하단부 분 쪽에 상승 섹터 순위에서 아래쪽 부분에 있어요. 뉴스는 주르르르게 있습니다. 그냥 내가 다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양돈 업계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해서 울상이라고 뉴스가 나왔네요. 명절 되면 어차피 올라가요. 명절 되면 명절 전에는 올라가요. 사료한테는 부정적. 양돈이든 양계든 가격이 떨어지면 사료는 부정적입니다. 연계성으로 보세요. 그냥 팁이니까 그냥 매매 팁이니까 양돈을 보면 사료는 안 좋다.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 올라가면 사료도 가격 올라간다. 주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자, 그렇게 뉴스가 쭉 있고 대우조선 내적 수준 나왔고 뭐 신영증권에서 직원이 사기쳤다고 그러고 오늘 면세점도 상승을 했습니다. 면세점 섹터도 상승을 했어요. 오늘 이제 19조 사상 최대 매출이라고 나왔으니까 사드가 안 풀렸을 때는 사드 막지 않았을 때보다도 매출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 얘기야? 누가 고가품들을 많이 샀나? 단가가 올랐나? 그래서 매출이 올랐나?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중국 수출 지표가 안 좋아서 전부 우리 장도 밀렸잖아요. 그죠? 그에 따라서 유럽도 밀리고 시작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하락 출발을 했고 또 중국은 계속 뉴스가 안 좋은 뉴스밖에 없는 거예요. 화웨이 제품 대출 중국인들이 좀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중국 사람들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옛날에부터 우리 비단장수 왕서방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화상 얘기 많이 나오고 긍정적으로 안 보잖아. 그런 부분이 있단 얘기지. 자, 위안화 가치가 최고치로 올라서 치수적으로 올랐다.
이 통화 관리도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래저래 시진핑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진핑도 몰리고 있고 트럼프도 몰리고 있다. 그런데 이 2차 북미회담을 그래서 이제 2차 북미회담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응? 근데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왜냐면 시진핑이 틀을 수가 있단 말이야. 시진핑 틀고 김정은이 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시진핑도 뭐 어차피 같이 두들겨 맞는 판국이니까 좋은 입지를 확보를 하려면은 트럼프를 계속 공격에 몰리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더 몰리면 더 몰렸지 시진핑이 몰리는 건 아니고 시진핑도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시진핑보다는 트럼프가 더 하지. 지금 자료하고 뭐하고 트럼프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탄핵건 전에부터 내가 탄핵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에부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탄핵 준비한다고. 탄핵 준비 나올 거예요. 아마 조만간 2월 달부터 아마 얘기 슬슬 나와서 제가 그랬잖아요. 2월 말, 3월 말 뭐 그때 트럼프 방향성, 트럼프 불확실성은 그때서부터 방향을 위든 아래든 잡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의 방향성, 불확실성은 제 개인적인 시점은 그렇게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 다 탈출하고 있고 뭐 다 나오는 얘기고 다 아는 얘기인데 뉴스를 이제 내보내면 뭐 세일 오일 이것도 뭐 제가 지난번에 오일 관련해서 한참 영상에서 한참 얘기한 적 있잖아요. 오일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예? 중동이 어떻고 단가가 어떻고 막 그래 그때 다 얘기한 얘기잖아요. 세일 오일 그래서 트럼프가 너무 떨구는 것도 안 좋아하고 너무 올리는 것도 안 좋아하고 다 그런다고. 근데 일단은 세일이 이제 그 생산 원가 부분이 얘기도 했었고 그때 자 일단 그런 뉴스는 그냥 참고로 다 아시는 얘기니까 뭐 뉴스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별도로 언급을 잘 안 할게요. 다들 아시는 얘기니까. 자, 방탄소년단 BTS 종목이 뭐가 있냐 넷마블 뒷빛으로 저로 있어요. 그냥 종목도 있습니다. 관종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 얘네들이 꿈틀꿈틀 거렸어요. 그 한번 툭 올라오고 난 다음에도 계속 꿈틀꿈틀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일정이 있어요. 영화 찍잖아요. 영화 찍는 게 영화 나오잖아요. 26일인가 어제 나와요. 영화가. 그래서 얘네들이 확 안 밀리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관종 대상이다. 26일 날인가 그 얘네들 그 영화가 나옵니다. 그 옛날에 비틀즈 영화 나왔듯이 그 정도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지만 일단은 관종을 하시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관종을 그러니까 제가 맨날 시황 얘기하면서 종목은 딱히 얘기는 안 드려도 관종 얘기를 막 했잖아요. 한교안건도 내가 얘기를 그 전에부터 했지. 한교안 조정 충분히 줬을 때 그 뒤로 아마 계속 올라갔어요. 한교안 조금씩 올라가다가 오늘 많이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종목을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그냥 관종에만 넣어놨다가 봐갖고 타이밍 봐갖고 만약에 얘가 아무튼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얘 잡으면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으시란 얘기지. 준비를. 멍석을 까라를 준비를 해놨기 해갖고 내가 거기서 멍석을 깔 준비를 해서 놀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거지 미리. 그래서 그런 의미에 제가 언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놀 준비를 하지만은 다 올라갈 수도 있고 다 안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골라서 올라가면 된다 이거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월요일 첫날인데 월요일날은 항상 시장이 활발하지 않는 편이에요.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지난주에인가 내가 월요일 갭 얘기했잖아요. 그날은 좀 괜찮았잖아요. 그죠? 월요일 갭.
갭 뜬다. 그런 날은 내가 특별하게 관종 개념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그 앞주부터.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차트에서 얘기했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단봉이라고 그랬잖아요. 단봉, 단봉. 그죠? 단봉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런 장봉이 아니고 단봉이잖아요. 단봉 같은 경우는 많이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고 올라가는 거에 큰 의미를, 그러니까 영향이 안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흘러내려도 밑으로 하락을 해, 지수가 하락을 해도 큰 영향을 주는 하락이 아니라는 얘기지. 장봉으로 이렇게 이런 장봉으로 내려오면 영향이 크잖아요. 이런 장봉으로 올라가면은 영향을 주지만, 단봉으로 박스 안에서 단봉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박스 안에서 단봉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응? 지수에 떠나서 개별적인 종목들을 잘 선택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지수가 밀리더라도 수익은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시황 때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응? 잘 대응하시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수가 밀릴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무슨 소냐? 60선이 지금 60선에 딱 걸쳐 있는데 지금 코스닥인에게, 자, 거래소 볼까요? 거래소는 60선 밑에 있네. 이거 뭐야? 위선은 무슨 소냐? 5일선이 뭐야? 5일선인가 보네. 5일선에 걸쳐 있고, 응? 코스피는. 어쨌든 간에 이게, 응? 확 올라갈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죠? 단봉으로 움직이면서 이 안에서, 놀 거 아니에요. 코스피, 코스닥, 응? 훅 떨어질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확 밀어서. 근데 지지선인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수를 떠나서 개별적으로 종목을 잘 매매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